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접전이 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결과는 싱거웠습니다. 어제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 당대표의 비박, 비주류 김무성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김무성 의원을 선택한 일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김무성 의원이 서청원 의원을 좀 큰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상 못했고요. 예. 마지막 순간에는 서청원 대표 체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점을 쳤어요. 예. 물론 이제 이전에 이 김무성 대세론 이게 형성이 돼 있었고 여론조사 측면에서는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이제 우세였다라고 하는 관측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네, 초기에는 뭐 한 27% 이상 여론조사 차이가 난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뭐 한 자리 숫자로 여론조사도 추격전을 서청원 후보가 많이 이제 펼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체육관 전당대회에서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당심, 뭐 이제 그 전날 13일 밤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 책임당원, 일반 당원 투표는 끝난 상태였고 대의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에 투표를 했는데요. 당심이 결국은 브레이크를 걸게 될 것이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의미는 이 현재 권력,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이제 미래 권력이라고 이제 스스로 지칭하는 김무성 당권, 이 갈래길에서 결국은 당심은 현 정부 초기인이 박근혜 정부를 더 밀어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전 브레이크가 작동할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 몇몇을 포함해서 네. 결과를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5명 최고위원인데 김을동 의원은 이제 여성 배정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 4명인데 당대표 김무성 확정이 됐고요. 거의 5만 2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서청원 최고위원이 3만 8천여 표가 돼서 표 차이가 굉장히 컸죠. 예. 압도적으로 이제 이 당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좀 이변이 있는데요. 홍문종 전 사무총장 어찌 보면 이제 서청원 후보의 런닝메이트 격으로 박근혜 정부 지키기 친박 계보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최고위원에서 탈락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3위가 김태호 최고위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인재 후보는 어찌 보면 좀 충청권의 맹주, 하지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제 비박이면서 좀 이제 혼자 혈혈단신 이제 지켜나가는 인물론자로 볼 수 있겠는데, 예. 4위가 이제 이인재 후보, 그리고 이제 김을동 의원 이렇게 돼서 5명의 최고위원이 확정됐고요. 이 새누리당 체제상 최고위원은 9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2명은 이미 이제 뭐 이완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확정이 돼 있고요. 남은 2자리를 이제 당대표가 지명하는 형태여서 지금 비박계의 약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친박이 완전히 당권에서 좀 밀려난 형국이어서 굉장히 이제 향후 당청 관계에 파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분석하신 대로 이제 서청원 의원이 2위이긴 하지만 비교적 큰 표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의 입지가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김무성 대표 체제에 협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친박계의 목소리를 내면서 좀 견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청원 의원이 굉장히 노회한 정치가 하지 않습니까? 7선인데 뭐 이게 기성 정치권에서는 7선 정도 되면 뭐 정치의 신이다, 신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예. 그 노회함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부딪히진 않을 거고 적절하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를 잡고 어찌 보면 이제 김무성 당대표가 박근혜 정부 혹은 청와대와 이제 충돌 양상일 때 중재도 하고 뭐 또는 이제 뜯어말리고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서청원 최고위원의 역할은 이제 당권 장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힘이 빠지면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향후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 사이의 관계가
무엇보다 직접적인 긴장 관계와 혹은 필요하다면 협력 관계를 이제 나타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어제도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거친 이제 격돌 끝에 당권을 잡아서인지 대표 수락 연설을 할 때 굉장히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애써 자제는 했습니다만 권력 욕망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뭐 이 길은 간단하다. 박근혜 정부의 이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대목 보면서도 저는 가장 어제 충격받고 긴장했을 것은 청와대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 현역 대통령이 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사실은 뭐 간단한 축사를 평당원 입장에서 한다.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연설을 했거든요. 예. 그 연설 안에는 뭐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시그널이 실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어떤 시그널이죠? 뭐 천막 당사의 sak풍을 견뎌온 한나라당 시절부터의 역사를 이제 읊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다. 우리는 그게 이제 MB정부부터의 이제 유래를 얘기하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권이 얼마나 힘들게 탄생했느냐 지켜달라라고 하는 저는 시그널이 실렸는데 뭐 과거 당대표 시절이나 의원 시절에 비해서는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그 빨간 옷 당의 색깔을 입고 무대 배경이 이제 아주 새빨간 색깔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홀로 서서 그러한 이제 이 정당의 자당의 역사를 이제 읊조리는 모습 속에서 저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인데 예. 그런 관점인데 결국은 당심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보다는 이제 떠오르는 미래 권력 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지금 현재 청와대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뭐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 반응이 없었고 그 대신에 전언되는 바 그래도 청와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환영하지 않을 수는 없죠.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도 친박이다라고 애써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뭐 이 친박이지만 이게 도로 친박이라는 이제 말도 많이 붙어 있었고 오락가락 친박이라는 말도 붙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미 비박계, 비주류의 어찌 보면 아이콘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점부터 김무성 이 대표를 친박이라고 분류하기는 분명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죠. 예. 김무석 의원이 이제 당권을 잡았는데, 뭐, 네. 관심은 이제 과연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인데, 어제 뭐 JTBC나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애둘러 네.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게 지금은 가장 겸손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뭐 적어도 5선의 정치인으로 잘 알고 있고요. 예. 김무성 의원이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권을 향해 가는 이 정통적인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국회에 입성했을 때뿐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관료로 역할을 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원내대표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당대표까지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이 권력지향적인 프로필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당연히 당대표로 선출되고는 이 서청원 뭐 선배와도 화합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 성공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그러한 이야기, 또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이제 제스처인데, 문제는 누구도 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대권 도전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이제 지역적인 레토릭에 그렇게 얽매일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바로 그런 뭐 조기 레임덕으로 뭔가 이 내부 투쟁이 시작되느냐, 그건 아니고, 최소한 저는 한 3개월여 정도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금 이 차기 대선까지는 한 3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본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이 당청 관계를 뭐 조율하면서 밀월 관계를 가다가 적정한 시점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거나 각을 세워야 되는 타이밍은 절대 놓칠 정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어제 김무성 신임 대표가 또 시급한 과제로 하나 이야기한 부분이요. 예.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상향식 공천을 네.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정치권에 좀 큰 변화를 줄 거라고 보십니까? 변화를 가져오겠죠. 뭐 정치권 전반보다는 이제 여권 내 기류의
그러한 이제 조짐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 당장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조사의 힘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무성 대표 본인은 스스로 자신이 비주류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뭐 비박 비주류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든, 뭐 혹은 이제 집단의 당심에 의해서든 조금 외곽으로 밀려나 있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신이 이번에 당권을 잡는 데는 여론조사의 힘이 컸고,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되는데, 실제 여론조사는 3,000명밖에 샘플이 안 뽑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명, 두 당으로 환산을 한다면, 당원 한 명의 이 표에 비해서 여론조사가 8.5배의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중정치를 할 계획을 이제 잡고 있는 게 명백하고요. 예. 향후에는 여권 내 아주 전통적인 보수 이 집권 지지층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반 대중을 향한 메시지를 날리면서 본인의 이제 대권 가도의 어떤 이 지지 세력들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명확히 보여집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또 각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 예. 이번에 이 당원 투표 내용을 잘 보면요, 이 경남 지역의 투표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경남, 부산, 사실은 평균 종합 31%,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만 보면 29%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경남, 부산 쪽이 거의 39%에 육박하는 이 투표율이 나왔고, 예.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쪽은 이제 TK, 대구 경북 쪽이었는데, 이쪽의 표심도 많이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절대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인 박사모의 표조차도 예. 서청원, 김무성으로 갈렸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은 이 문창극 총리 후보 사퇴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주 좀 흥미로운 현상이 보수 대분열이거든요. 예. 보수가 지금 한 3단 분열 정도를 했는데, 문창극 후보를 끝까지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이제 극우 성향의 일부를 제외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거 MB 정부 때 친이계와 친박계가 여당 내에 이제 주요 세력 아니었습니까? 예. 공천 학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기점을 이후로 사실은 이제 여권 내에는 친박과 친김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한 가지 좀 묶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그 김무성 새 대표의 어떤 입장 어떻게 네. 전망하시는지 하고요. 지금 네. 오전에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나온 얘기가 그 장관 후보자 3명 다 일단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빠르면 오늘, 늦어도 한 모레나 글피, 금주내로 이게 청와대가 확정지어야 되는 인사 문제인데요. 예. 이기 내각을 좀 이가 빠진 상태로라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낙마 대상을 이제 확정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김명수 후보는 확실히 이제 낙마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성근 후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성근 후보도 낙마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끌어안고 갔을 때 오히려 청와대의 부담이다라고 하는 여권 일각의 이제 강력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데, 이미 폭탄주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 박 대통령은 결심을 굳혔을 것이다로 전망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이 취재 비자를 활용한 딸의 편법 유학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고 가기가 부담스럽다. 이거는 이번에 여야 대결 구도에서 관철시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윤창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 예. 보이고요. 짧게 김기춘 실장 거취를 좀 예상을 김기춘 해주시죠. 실장 거취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는 강력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이제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대목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은 이 김무성 당권 체제에 대해서 뭔가 유화 정책 제스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이 인자는 아직도 내 당대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내부 격돌이 시작되는 조짐으로 보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장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최대 새누리당 진단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